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서기준 교육관님의 회견문 발표에 이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서기준 교육관님의 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관심 가지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시듯이 저희 교육청이 2012년 개청하고 13년이 통과했습니다. 사실 지난 초기 10년에는 미래에 없는 그야말로 우리 교육청에 정신없이 교육을 키워가는 성장기였다면 지금은 이상하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개청 당시에 우리 수성시의 관내 학교가 57개였었는데 지금 175개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공무원 수도 초기에 352명이었는데 지금은 1000명 가까이 9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시계에서도 유일하게 산하의 교육 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교육청으로서 그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른 데는 없는 본청과 학교의 순환 근무 때 그리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에 대한 꾸준한 직원들의 요구 그리고 끝없이 새롭게 충원되는 젊은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작년에 크게 이루어졌었던 학교 지원본부의 신설과 같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인사 제도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우선 인사제도 개선 추진 과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2월, 2024년이죠. 2월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3월에 총 5차례의 인사정책 공감 설명회를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열었습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서 정보, 인사발령, 승진, 평정, 공무와 교육훈련, 성과 상여금, 그리고 상임이나 정원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180건 이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 가운데 정보와 인사발령 그리고 승진 관련 인원이 절반 이상 56%가 되는데요. 차지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직원들의 관심도 높았고 요구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 행정 직렬 그리고 그 외에 소수 직렬의 5급부터 9급까지 총 52명이 인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이 TF는 인사제도 전반에 관해서 21명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5급 역량평가 관련한 TF가 10명 정도, 성과 상여금 관련한 TF 숫자 그런 정도였습니다. 교육훈련 분야의 TF 이렇게 총 4개 분야의 TF를 운영했고 그 TF 의견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총괄 책임 지휘를 하면서 TF 운영진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전체 18가지의 우선 개선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행정 외의 직렬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수 직렬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그 결과 11월에 TF 운영 결과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두 차례 설명회를 다시 개최했고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마지막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이 설명회에는 본청이나 직속기관 그리고 학교 소속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희망자로 208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도 설명회 현장에서도 약 65건의 의견을 제출받아 수렴했습니다. 또한 TF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8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총 226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인사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청과 학교 사이에 순환근무 확대를 포함한 전모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개청 이후 교육행정 환경은 상당기를 거쳐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고 또 학교와 직원 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고려해서 전모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개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급별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해서 그동안 3개로 구분했던 전모 단위를 5개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모 단위별 근무 기간 연한을 6년으로 설정해서 인력의 균형 배치와 공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직급에서 승진한 후 6년이 지나면 본청 진입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본청 최대 근무 기간인 6년도 별도 심사 통과할 때 추가로 2년을 가능하게 해서 본청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근무 여건을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처리와 기획력을 고루 갖춘 5급 사무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평가 영역이나 평가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현행 평가 요소는 업무 경험과 역량 평가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근무 실적 평가가 반영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역량 평가 비율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서 실제 업무 처리와 역량 평가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력 평가 배점 방식을 등급별 배점 방식에서 비율별 차등 배점으로 변경하고 평가 대상을 소수 직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합평가에서 직렬별 평가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업무 실적서 평가를 면접평가로 통합해서 업무 실적과 전문성, 중간관리자의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연차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조직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적은 보수와 정직된 조직문화, 다른 직장의 이직 같은 그런 이유로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 적응을 돕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초기 적응과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새내기 도약 휴가를 도입했습니다. 새내기 도입 휴가는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3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직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장기 재직 휴가일 수도 늘렸습니다. 신규 공무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신뢰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직무 중심의 실무 연수를 확대해서 직장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 운영과 함께 전문기관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 공무원 멘토링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무 연수를 마련하고 자율과제 중심으로 운영했던 현장 중심의 테마형 연수에는 직무 관련 지정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운영 중인 인사 사전 예고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상품 마련, 인사 시기별 집중 상담 기관 운영을 통해서 개인 인사 민원 해결을 위한 소통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교육 환경의 복잡성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필수 자질은 전문성과 자율성일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를 위해 2025년 교육훈련 운영 계획에 직무 관련 연수와 자율연수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고 중간 관리자 역량 향상을 위해 연수 과정도 신설했습니다. 저연차 지방 공무원 때부터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6급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역량 평가 준비 과정에서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력 보고서 역량 강화 과정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직무와 연계한 학업 병행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학 또는 대학원과 같은 국내 교육기관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대의 정책교양원, 핵심 인재 연수와 같은 교육과정과 직무 연계 국내 대학 야간이나 온라인 학사와 학사 과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대학 산업체 위탁 전형 입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업무 협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근무하는 행정실에 업무 표준 안내 자료를 제작해서 직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구성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각종 설명회에서 나온 불만 의견 중 다수는 인사의 공정성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 향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2인 행정실과 유치원, 원거리 소재 근무지와 같은 비상호 근무지를 위한 인사행정 요구와 불합리한 업무 분장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 갈등 같은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인사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다양성을 고려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때 가능할 것이므로 올해는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4년 인사제도 개선에 이어 전보 가점 제도 마련과 교육훈련 선발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무엇보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세종교육청의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제도 개선의 최종 목표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 행정실과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 그리고 전문성 향상 거기에 더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맡은 자리에서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만큼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묵묵하게 또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중심, 수요자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과 소통을 강조하는 열린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화한 환경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해 모두가 함께하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2026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난해 말 2025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계획에 사전 예고한 바가 있고요. 올해는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 중심학교 구현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